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과도한 접대 문화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겠지만 고급 식당가는 벌써 매상이 크게 줄어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책을 내놓았지만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감면폭이 크지 않은 데다 내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감면 비용마저 모두 자치단체에게 떠넘겨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이 만드는 역사 보조교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필지는 교육부의 검증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익산 약초노거리 살인사건의 수사팀에 참여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약초노거리 사건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드러나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데 숨진 경찰관은 재심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접대 행위와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급 식당가는 일찌감치 매상이 크게 줄면서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한 유명 한정식집. 이곳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달부터 평소 자주 찾던 기관장 모임은 물론 공무원 손님들까지 모두 끊겼습니다. 평일 예약은 자취를 감췄고 주말 가족 모임 예약만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상차림에서 이것저것 빼서 상한선인 3만 원을 맞춰볼 생각이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밥도 못 먹고 이제 현상 유지도 못 하게 되니까.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일식집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심 메뉴를 저녁에도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존에 점심에만 판매했던 메뉴들 있죠. 가볍게 드시는 그런 것들 탕이나 굴비류 그런 거를 저녁에도 판매하는 걸로. 3만 원 미만 메뉴를 신설한 음식점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 취향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좀 상황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관행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식당가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세 감면책을 내놓았지만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감면폭이 크지 않고 내년부터 추가로 확대되는 감면 비용까지 자치단체에게 떠넘겨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에 지방세 감면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민간 건축물이 내진 설계를 하면 취득세와 5년의 지방세를 깎아줍니다. 하지만 말뿐인 특례에 그쳤습니다.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민간 건축물로 지방세 혜택을 본 지역은 2014년에 강원과 경남, 지난해 강원, 경남, 경기, 충북 등 4곳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지난 2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본 민간 건축물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진 설계를 하더라도 지방세 감면 폭이 10%로 너무 적다는 겁니다. 5억 원짜리 건물을 신축할 경우 내진 설계에 따른 추가 비용은 2,500만 원가량이지만 지방세 혜택은 145만 원에 그쳐 민간의 내진 설계 유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의 폭은 크지 않죠. 아무래도 투자비가 높으니까 세제 혜택을 좀 늘려주면은 신경을 쓰겠죠. 생색내기 감면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의 지방세 감면 폭을 1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면 비용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겨 자치단체의 불만이 큽니다. 또 이렇게 이제 감면을 해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자주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교부세를 좀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전북의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4.1%로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율 39%보다 크게 낮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비율을 크게 높이려면 지방세 감면폭을 늘리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에게도 교부세 보전 같은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이 고창과 부안의 온배수 피해를 알고도 중간 보고서 결과를 밝히지 않은 채 보상 범위를 줄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혜 의원은 한빛 원전이 지난 2002년 군산대의 용역을 의뢰해서 고창과 부안에서 온배수 피해가 예상된다는 중간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반경 17km만 피해 보상을 해준 반면 전남 영광은 중간 보고서 결과에 따라 반경 20.2km까지 보상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빛 원전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창과 부안 어민들의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말 개통되는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익산역에서 객차를 분리해 호남선과 전라선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건의서를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습니다. 전주 상인은 하루 10차례인 기존 고속철만으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을 반드시 포함시켜 국토균형 발전을 선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 교육청들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보완하는 역사 보조교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 보조교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해 징계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현재 국정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를 만들고 있는 교육청은 5곳입니다. 서울은 단독으로, 전북은 강원, 광주 등 4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지필진이 구성돼 단원별 주제 선정 등 대략적인 초안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지역 교육청의 집단 움직임에 교육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역사 보조교재를 검토할 위원단을 구성해 내용을 검증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필 교사는 물론 지역 교육청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여 무더기 징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필진은 교육부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응입니다. 보조교재는 국정교과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역사 관점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지역사를 추가해 학생들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뿐 정치적 편향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인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깨우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보조교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교육청들이 공동 제작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는 당초 계획대로인 내년 2학기부터 늦어도 2018년 신학기부터는 지역 교육 현장에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 반대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국토정보공사와 국민연금공단, 전주시립예술단 등 7개 노동조합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 퇴출제가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총파업으로 정부의 노동계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후 운행을 하지 않는 부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은 시내버스 운행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후 전일여객 71대, 제일여객 52대가 부분 파업에 참여해 오늘 83%였던 시내버스 운행률이 68.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6년 전 익산 약초노거리 살인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드러나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 경찰관은 재심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큰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사는 경찰관 44살 A경위가 오늘 오전 0시 50분쯤 자신의 집 안방 붙박이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일 오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침대에 이제 얘기할 바가 없으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걸 확인을 않고 112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 오니까 그래서도 같이 확인을 한 거예요. 이 경찰관은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수사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 15살이던 최모군을 범인으로 붙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서 가서부터가 그냥 맞고 잠 안 자는 게 일이었어요. 또 나와서 조사 받다가 또 안 했다고 하면 또 들어가서 때리고 이제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이도 너무 어렸고 너무 맞다 보니까 내가 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검찰이 범행을 자백한 용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고 이 경찰관은 최근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심을 이끌고 있는 변호인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또 다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이 서둘러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의도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결과에 이른 데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된 것 같아서 무거운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약촌 오거리 사건 때문에 자살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해 전북 현대에 대한 징계가 모레 결정됩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전북의 스카우터 차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모레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차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 씨가 유죄를 받으면서 전북 역시 승점, 감점과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 K리그 우승 향방에 큰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를 감시하는 CCTV 절반 이상이 야간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보물인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 정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등에 설치된 CCTV 115대 가운데 60%가 넘는 71대가 야간엔 인물 식별이 불가능한 저화질 화수인 것으로 나타나 화재와 범죄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국보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완주 화엄사 극락전에 설치된 17개의 CCTV는 130만 화수가 넘는 고화질이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이 차례로 이전하면서 전북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주민을 위한 화합 교류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창경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온 전북 혁신도시. 내년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까지 둥지를 틀게 됩니다.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만 4천여 명, 전체 거주 인구는 2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금융과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서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도시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주민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천여 명은 전북 도립국악단과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즐겼습니다. 네, 공공기관들도 이제 많이 다 이주를 했고 그 인구도 이제 많이 유입되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을 위해서 행사도 마련해 주시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와 지역사회의 융합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역 입주민들의 화합과 교류를 다지고 또 우리 전북혁신도시의 더 힘찬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는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갖춰나가는 등의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순조롭게 둥기를 틀고 전라북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6개 기업 지원 시설이 준공돼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64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6개 기업 지원 시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그리고 파일럿 플랜트, 식품벤처센터입니다. 6개 기업 지원 시설이 내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준공에 앞서 가동됨에 따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페이퍼 코리아 부지에 들어서는 롯데 아울렛 군산점의 건축을 허가해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롯데 아울렛 군산점의 건축을 허가하고 군산시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월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JTB 전주방송 시청자위원들은 대표 프로그램인 전북의 발견이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역을 소재로 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태곤 JTB 전주방송 대표는 과장되지 않는 정직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를 새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익산시 팔봉동 한 화학공장 탱크 안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24살 최 모 씨 등 2명이 유독 가스에 질식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서류를 조작해 어업용 면세유를 타는 혐의로 45살 이모 씨 등 2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포구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조업으로 잡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협에서 면세유를 타낸 뒤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한 혐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수 전 고창 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군수 등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 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28명에게 4,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또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흐리겠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